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마는 저희 아버지는 20대 청년부터 70대로 돌아가신 날까지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0년 2월부터 금년 1월 11일까지 딱 한 달 모자란 24년 동안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그 24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면서 민주당이 분열됐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새로운 정치를 꿈꾸며 그리고 어쩌면 덜어는 권력을 따라서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2017년에는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했습니다. 저는 전남도지사로 있으면서 시장 군수들 동요하지 않고 단 한 명도 국민의당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왜 그랬던가? 민주당의 전통을 잃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저라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쪽도 가지 않고 저쪽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번에는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민주당 생활을 하는 동안에 또는 그 이전에도 우리가 여당된 경험을 3번이나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0년 동안 민주당 당원했지만 여당 생활한 건 딱 1년뿐이었습니다. 4.19부터 5.16까지입니다. 4.19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갔다 집에 왔더니 집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도 밭일 나가시고 어머니도 밭일 나가시고 동생들도 여기저기 밭에 나가고 집에서 남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 나는 걸 따라가 봤어요. 집 뒤안에 상추밭이 있었습니다. 계절이 상추태가 꼿꼿이 서 있고 잎사귀를 따먹은 자리에 허연 뜬물이 내리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거구입니다. 키는 지금 제 키가 우리 아버지 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어깨가 벌어지고 체격이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그렇게 크신 분이 상추밭에서 엎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철이 들었는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어째 이런다? 울지 말란 게라. 그만 울란 말이오. 한참 울다가 아버지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당 국회의원이 면장도 맘대로 하고 조합장도 맘대로 하던 시절입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은 영광군의 법성면이라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청년 시절부터 모셨던 국회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이 되더니 이러더랍니다. 아버지한테. 이동지 이력서 한 장 써와. 어째라? 자네가 법성 조합장 와서. 아버지가 신나가지고 문방구에서 이력서 용지를 사다가 쓰려고 보니까 쓸 것이 없어요. 출생 그 다음이 없습니다. 학교를 입학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 아버지 인생은 이력서 쓸 일도 없었지만 만약 쓰더라도 출생하고 사망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출생 뒤에 쓸 것이 없는 이력서를 보고 이력서 용지를 찢어버리고 그 의원님한테 갔더랍니다. 의원님, 나는 자격이 없어. 딴 사람 시키시오. 그러고 돌아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더라. 너는 가르쳐야 쓰겠다. 그것이 오늘의 제가 있게 한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평생을 두고 자랑했던 일이 있습니다. 4.19 뒤에 민주당 중앙당에서 지방
도당대회를 했는데 그때는 광주가 광역시가 되기 전입니다. 광주에서 전남 도당대회를 했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계급이 없으니까 맨 뒷줄 서 있었는데 위에서 오신 분들이 다 회의 끝내고 난 뒤에 동지들 할 말 있으면 하시오. 나 할 말 있어. 그럼 저희 아버지가 목소리가 크신 분이라 뒤에서 소리를 질러서 말했답니다. 내가 이제까지 아무 보상도 없지만 민주당을 했던 이유는 민주당이 옳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당이 됐는데 여당 됐다고 잘못된 이러면 나는 당장 야당으로 갈랍니다. 그 말씀한 것을 돌아가실 때까지 자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사랑했던 그 민주당을 어떻게 떠났냐? 저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민주당이 옳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다. 잘못하면 딴 야당으로 가겠다. 고 말했던 그 아버지의 아들다운 선택을 이번에 내가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창당됐을 때도 국민의당이 녹색바람을 일으키면서 호남을 석권했을 때도 민주당을 지켰던 제가 이번에 떠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는 민주당의 전통과 민주당의 정신과 민주당의 가치 그걸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켰고 이번에는 똑같이 민주당의 전통과 민주당의 정신과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석현 부의장이 말씀했어요. 전직 대통령 정신과 가치는 없고 사진만 걸려있다. 민주당은 사진관이 아닙니다. 왜 김대중의 정신, 노무현의 가치가 실종됐다고 말하는가? 이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포용과 통합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포용도 없고 통합도 없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대화와 토론을 좋아했고 유도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화도 없고 토론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있는 게 방탄 또 방탄.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도 이 무도하고 무능하고 타락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로지 믿을 것이라고는 검찰의 칼밖에 없는 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 앞에만 가면 작아지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고도 또 의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지금같이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검찰 독재와 방탄의 수렁, 방탄도 민주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의석수로 방탄하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방탄하고 여당이 잘못하면 민주당은 더 잘못해갖고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민주당이 자기들만 방탄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까지 방탄해주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방탄공화국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방탄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면서 견제다운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라도 민주당의 정신을 지키는 새로운 세력을 만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주당이 안 되겠다고 생각한 두 번째 이유. 이래가지고는 정권교체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능함, 그 부도덕함,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런 상태로 어떻게 정권을 잡습니까?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줄줄이 있는데 돈 봉투 받았다는 것이 공천의 감점 요인이 아니다. 공천에 적격 판정을 주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하면서 정권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집권을 포기한 짓입니다. 주권 정당이 아니라 집권 포기 정당, 치포 정당입니다. 그들이 포기한 집권의 당위,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신당 창당의 이유입니다. 우리 부산이 민주 세력에게 썩 녹록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는 늘 부산에서 먼저 한 방을 때렸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다당제를 오래전부터 지지해왔어요. 이재명 대표도 제3당, 제4당이 있어야 한다는 건 선거 전략이 아니라 저의 오래된 꿈입니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그렇게 제3당, 제4당을 돕고 그런 소수정당이 국회로 들어오면 우군으로 만들어서 정치를 해왔던 것이 민주당의 오랜 자랑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라졌어요. 국민은 30, 30, 30, 민주당 30, 국민의힘 30, 양쪽 다 싫다 30 이러는데 그 끝에 있는 30 이것은 투표하지 마시오. 선택의 여지도 줄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양당이. 그 30%는 국민 아닌가요? 그 국민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드리겠다는데 왜 그렇게 욕설을 많이 해요? 자기들 못하는 일을 하겠다는데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작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국민들은 황당했어요. 시험 문제를 보니까 1번 윤석열, 2번 이재명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오. 이 시험 문제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답이 없는데요? 잔소리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지금 3년째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양당이 모두 싫다. 이런 국민들한테 선택의 여지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런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이거 도둑놈 신부 아닌가요? 동지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결단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일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확인합시다. 아니, 눈앞에 있는데도 계속 불러요. 예, 동지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이 길이 꽃길이어서 나온 것 아닙니다. 나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추워요. 그래도 이 길이 옳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길이 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민주당에 남아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면서 아무 말도 않고 따라다니다가 고개 푹 쳐박고 따라다니다가 선거 때 되면 몇 군데 연설이나 하다가 늙어가는 것, 그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험한 길이더라도 내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국민들 옆에 가서 길동무라도 되드리는 것이 어떨까. 두 번째 길이 더 가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돕는 더 나은 길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락하고 있느냐, 이석현 부의장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해 주셨어요. 대한민국의 추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야가 공범이 돼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무능하고 타락한 그들에게 더 이상 맡겨놓을 수가 없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 이래서 나왔습니다. 이 길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제가 믿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추락의 공범인 두 개 정당한테 대한민국 운명을 통째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 망국적인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에 맨손으로 구멍을 내서라도 새로운 바람이 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입니다. 동지 여러분, 힘들더라도 함께 가십시다. 우리가 공범의 길이 서지 않은 것만으로도 먼 훗날 우리 자식들에게 2024년 초봄에 엄마는, 아빠는 어디 계셨어? 나 그쪽 없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